네, 앞서서 미국 유통업계 공룡 대명사 월마트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왔습니다. 미국장의 월마트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월마트에 대한 내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장 종목 중에서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을까요? 네, 뭐 대부분인 네.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을 네.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트? 네, 이마트입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뭐 소매와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월마트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 다른 거는 뭐 매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대형 뭐 쇼핑 매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같긴 하지만 월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창고형 매장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업군이 이마트가 좀 더 이 월마트보다는 좀 넓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할 때 PB 상품형의 이제 구매가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마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프라인의 뭐 이마트나 이마트 24, 그다음에 스타필드,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이런 오프라인 유통망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는 뭐 ssg.com, 뭐 지마켓, 옥션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 뭐 호텔, 리조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식음료 제조, 그다음에 건설 레저까지 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아직 1분기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은 전년보다는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발표한 이제 이마트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을 보면 1분기 한 4조 1천억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2.7%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커지면서 뭐 엔데믹에 따른 뭐 소비가 증진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3월달 이후서부터 매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관련된 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마트 자체가 특별하게 네, 현재 어제 종가는 99,000원으로 네, 마감이 9,000원 됐었는데요. 이고요. 네. 지금 월마트 상대적으로 폭넓은 월마트에 비해서는 폭넓은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고요. 네, 제 PC가 조금 네.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점포 리뉴얼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체험형 이제 점포 리뉴얼로 해서 신세계 유니버스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쇼핑몰 복합 쇼핑몰 개념으로 지금 이마트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바뀌는 구매 패턴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단순히 마트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뭐 그 마트 내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맞춰져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직영 매장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장 내에 매장 내에 이제 그로서리 매장 같이 이렇게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 이제 점포들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36개의 매장이 지금 리모델링이 됐고요. 올해도 한 10개 정도 지금 리모델링이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한 점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오픈한 인천 연수점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후에 매출 증가율이 이전보다 한 18% 정도 증가할 만큼 좀 이렇게 리모델링한 이후에 좀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최근 들어 이제 이마트가 단순히 이제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여러 이제 계열사들의
계열 브랜드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리모델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엔데믹으로 이제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이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온라인 관련된 이커머스 부분이 계속 좀 사업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줄 확인해 볼까요? 네. 뭐 가격대는 최근 이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한 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한 달 동안 한 10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옆으로 조금 최근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수 가격은 9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1만 5천 원, 손절은 9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마트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핑크, 뉴진스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약에 힘입어 영업이익 2배로 뛴 YG 플러스 시간외에서 9%대 상승 보였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합병 상장 승인 소식에 9% 내외에 시간외 상승 나왔고요. 또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시간외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와이어로프 특수 강선 제조사인 만호제강 시간외에서 6%대 상승, 기능성 실리콘 소재 자체 합성 기술 개발한 KBG도 최근 주가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간외 특징주 토픽 꼽아주실까요? 네, 그 중에 이제 질환지교 시큐리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보안 이제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메일이나 문서, 모바일 같은 이제 보안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정보 보안 컨설팅 및 빅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업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시대에 맞춰져서 최근 보안 관련 쪽도 AI나 그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인 질환지교 소프트의 웹 에디터인 이제 나모 크로스 에디터에 챗 GPT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네. 일단 자회사인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지교 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나모 크로스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에서 웹을 좀 더 손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한 8천여 개 기업에서 웹 작성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챗 GPT 기술이 이런 이제 웹 에디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에서 컨텐츠 제작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편의성이 있고 퀄리티 측면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질환지교 소프트에서 웹 에디터를 만든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보안 솔루션이 같이 추가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IT 관련된 보안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온라인을 통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종 해킹이나 그다음에 랜섬웨어, 디도스 같은 사건들이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각 기업체에서도 이런 보안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업체들의 이런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도 지금 나오는 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실적도 비교적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6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 2일 이후에 3만 6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일 만큼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4,700원,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은 4,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환주교 시큐리티 매수가 4,700원,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자동차와 화장품주만 나홀로 상승한 어제장에서 2.44% 상승한 현대차. 외국인이 11일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힘이 빠져 있는 한화솔루션 6일째 외인 수급 이어졌고요. 외국인 5거래일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하이브 필라 홀딩스 눈에 띕니다. 택배와 이커머스 호실적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CJ 대한통운도 나흘째 외국인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기관 수급 12거래일째 들어온 효성중공업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처치앤드와이트의 히어로 인수효가 본격화되면서 TNL의 피보 트러블 패치 실적 급증 중입니다. 기관 9일째 순매수했습니다. 나흘째 기관이 담은 종목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화신, KT가 올라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하나솔루션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해서 태양광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국의 IRA 법안 이후에 가장 이제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네.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한 4% 증가한 3조 1,500억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한 2,700억으로 전년 대비 한 7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AMPC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AMPC는 이제 현지 생산 세액공제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받는 그건 이제 보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 이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을 와트당 7센트 정도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이 관련된 세액 공제 규모가 한 1,000억 이상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한 3,000억 가까이, 그다음에 2025년에는 6,000억 정도 때까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할 만큼 아마 이런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도 아마 영업 외적으로 수익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제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조지아주의 기존 공장을 2024년도까지 8.4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제 작년에 지분을 인수한 REC 실리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미국 내에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 만큼 이제 친환경적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과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폴리실리콘을 갖고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를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5년도 이후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지원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각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현재 우려는 조금 과하게 지금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방 경직보다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47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도 한 59만 주를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45,0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은 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과도하게 선반영된 25년 이후의 공급 과잉 이슈들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도 꼽아주시죠.
네, 그중에서 뭐 자동차 관련된 부품 업종인 이제 화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화신이요? 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향 장치의 구성품이 이제 멤버, 컨트롤 암, 그다음에 연료통, 판넬 등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인 NEV 제품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이제 1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65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7% 증가한 27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22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그다음에 환차익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급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현대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호조세는 올해도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4월 달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수출이 20만 대에 달할 만큼 2015년 4월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최대 월별 수출 규모를 기록을 할 만큼 수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한 14만 5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15.2% 정도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미국 IRA 법안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 4월 달에 미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가 한 5천 대가 조금 안 된 한 4,900대 정도 이제 팔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 IRA 때문에 판매량은 감소를 했는데 작년 4월에 5,300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10%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가 준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매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부품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전기차 부품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로의 전환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25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22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6만 주 정도가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도 33만 주 정도 순매수했다라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살짝 낮은 1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은 12,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신의 목표가 2만 원인 점 또 제시를 드렸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날 시장 흐름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예리하고 꼼꼼하게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임순재 대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